창업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현실은요, 시작 1년 만에 절반이 망합니다. 똑같이 메뉴를 팔아도 어떤 집은 매일 웨이팅해야 하는데 어떤 집은 매일 파리만 날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운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위치가 좋아서 다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돈이 들어오는 가게, 돈만 나가는 가게 딱 갈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창업 준비 중이거나 왜 장사가 안 되지 싶은 사장님들, 이 영상 안 보면 진짜 후회합니다. 2025년 창업으로 인생 이막 열고 싶다면 이 영상으로 제대로 시작하세요. 유행 아이템의 함정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거 핫하대, 줄 서는 집이래, 인스타에서 난리 났다더라, 지금 해야 해,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특히 누가 몇 달 만에 순익천 찍었다는 말까지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작하면 나한테도 기회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누군가 이미 시장을 선점했고 고객도 확보했고 입지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는 건 사실상 끝물에 올라타는 거죠. 처음엔 SNS에 핫하다는 소문이 돌고 줄 서는 매장이 생기고 모두가 이거다 싶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소비자 관심은 식어버립니다. 결국 매출은 줄고 폐업이 속출하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과잉 공급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유행 아이템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어요. SNS에서 뜨자마자 너도 나도 따라 하다 보면 순식간에 유사 매장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외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생 외식 브랜드의 평균 생존 기간은 2년을 차에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과잉은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후발주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두 번째, 차별화 부족입니다. 유행 아이템은 빠르게 퍼지면서도 본질적인 차별화가 어려운 구조예요. 메뉴, 인테리어, 가격까지 비슷한 가게가 늘어나면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체인의 사례처럼 본사에서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해 수백 개의 매장이 오픈됐지만 결국 차별화 실패로 폐점률이 38%를 넘긴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력 부족입니다. 유행은 강하지만 짧습니다. 마라탕, 흑당법 을티, 대만 샌드위치처럼 한때 열풍이었던 메뉴들도 금세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죠. 충성 고객층이 약하고 반복 방문을 유도할 구조가 없다면 초반 매출이 좋아도 오래 못 갑니다. 특히 브랜드나 스토리 없이 단기 흥행에만 집중했다면 바람 빠지듯 매출도 빠지게 마련입니다. 잘 되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템 덕이 아니라 운영자의 실력, 전략, 감각 덕입니다. 입지 선정, 브랜딩, 직원 교육, 마케팅 등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반면 대부분은 다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창업이 아니라 모방이고 결과는 뻔하죠. 미투 프랜차이즈는 더 위험합니다. 브랜드 자산이 없고 시스템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고객 충성도도 낮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뜨는 아이템을 고를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도 살아남을 시스템을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 뭐가 뜨냐보다 이 아이템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하세요. 유행, 아이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브랜드도 있고 본사에서 매뉴얼도 주고 식자재까지 지원해준다니까 왠지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일 뿐입니다. 브랜드 이름과 운영 매뉴얼, 식자재 공급 같은 시스템을 빌려주는 구조지 매출을 보장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익은 전적으로 점주의 몫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 인건비, 폐점 리스크는 모두 점주가 감당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인기 브랜드처럼 보여도 폐점률이 40% 넘는 경우도 많고 본사가 적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사 말만 믿고 계약할 경우 손해보는 거 또한 점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브랜드별로 최근 3년간의 가맹점 수 증감, 신규 개점 수, 폐점 수, 계약 해지율,
평균 매출, 본사 재무 상태 등 실질적인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브랜드를 검색하면 그 브랜드의 전국 가맹점, 분포 현황, 가맹점당 평균 투자 비용, 수익 구조까지 볼 수 있고 연도별로 폐점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폐점률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본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해요. 또한 해당 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주요 임원 정보, 분쟁 발생 건수, 최근 1년 이내 공정위 제재 이력 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보장이 아닙니다. 본사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 장사의 성패는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 본사는 브랜드를 빌려주는 사업자일 뿐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트너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해야겠죠. 창업은 신규 창업과 기존 점포 인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규 창업은 모든 걸 처음부터 내 손으로 만든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인테리어 콘셉트, 메뉴 구성, 심지어 고객 타깃까지 전부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나만의 가게라는 자율성과 애정이 생기고 창의적인 시도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장 큰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터 없음이죠. 기존 운영 이력이 없기 때문에 매출 추이나 손님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이 언제, 왜 들어오는지 분석할 기준이 없다 보니 마케팅이나 프로모션도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의 1년 내 폐업률은 약 35%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초기 시장 반응을 잘못 읽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큽니다. 인테리어 공사, 주방 장비, POS 시스템, 초도 물량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초기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며 그동안은 고정비용 부담을 견디며 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인수 창업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매장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기존 고객이 존재하고 배달의 평점이나 리뷰, 상권 내 평판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매출 1,500만 원을 꾸준히 기록하던 매장을 인수하면 초반부터 어느 정도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인수 창업에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할 가능성, 혹은 상권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올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 매출이 높다고 해도 이는 기존 사장이 블로그 체험단, 쿠폰 이벤트 등으로 무리하게 끌어올린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창업을 고려할 땐 반드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 조건, 주변 상권 흐름, 해당 점포의 매출 구성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권리금 역시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 싸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왜 그 금액이 붙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권리금이 책정되지만 실제로는 SNS 마케팅이나 사장 개인의 열정이 만든 매출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수자가 유지하지 못하면 매출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선 은권리금 관련 분쟁도 매년 수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매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에는 세입자 계약서, 정기수도 사용량, POS 시스템 자료 등 실제 데이터를 꼭 요청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창업이 눈앞일 겁니다. 그렇게 메뉴 인테리어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면서도 정작 간판은 대충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매출의 입구를 막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간판은 단순한 표지판이 아닙니다. 간판은 지나가는 사람과의 첫 접점이자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지나가던 손님은 매장 내부를 보기도 전에 간판을 보고 그 가게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 특히 20, 30 세대는 가격보다도 브랜드 감성과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SNS 업로드, 인증샷 문화가 정착된 지금은 예쁘다, 느낌이라는 말 한마디가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판의 조명이 꺼져 있거나 글씨가 작고 흐릿하거나 배경과 폰트 색이 조화롭지 않다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좋아도 첫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거예요.
간판 하나로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실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판 리뉴얼 지원 사업 결과 간판을 개선한 137가의 매장의 평균 매출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장 주변 상권 특성, 타깃 고객의 이동 경로, 간판이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지, 옆 건물이나 간판과의 간섭은 없는지까지 고려해야 진짜 매출로 이어지는 간판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브랜드 디자이너와 간판 시공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기획부터 시공까지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간판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첫 3초 안에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간판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매출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창업 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조언 3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보 창업자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걷는 겁니다. 상권 분석, 임대차 계약 조건, 업종 선정, 인허가 과정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면 놓치는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판 위치나 크기에 따라 행정 규제가 걸릴 수도 있고 소음 제한이나 건물 운영,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제약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은 경험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 컨설턴트, 상권 전문가, 회계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훨씬 큰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몇십만 원의 상담비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반드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는 철저히 데이터 싸움입니다. 감으로만 시작한 창업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약 62%가 상권 분석과 경쟁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창업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생존율이 높은 점포일수록 유동인구, 배달앱 주문 빈도, 시간대별 매출, 업종별 수익률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이버 데이터랩,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등 무료 툴만으로도 유의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창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세 번째, 창업이 단순히 돈만 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이들이 창업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착각합니다. 요즘 이거 잘 나간다더라, 친구가 해서 대박났대 라는 말에 혹해 무리하게 뛰어들죠. 하지만 창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을 갈아넣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주식도 수익률 10%면 성공이라 하는데 창업은 초기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직원 고용, 재고 관리, 리뷰 대응, 마케팅 등은 단순히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게를 1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다면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트렌드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태도. 그게 진짜 창업자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창업을 못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쉽게 시작하라는 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창업은 제대로 준비하면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창업이 유행이 아닌 내 이야기로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채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